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매매할 때 이렇게 HTS 이 거래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집에서 주식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인데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좀 공유 좀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그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쓰는 그런 메뉴대로 하면은 저는 이제 좀 보는 게 좀 많아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처음 주식을 하시거나 이제 주식을 좀 적응해 가시는 분, 아니면 아직 HTS에 대해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쓰실 때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간소화시키고 그러면서 필요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설명드리려는데 화면이 조금 잘리네요. 네,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제가 이걸 확대를 하면 이 부분이 좀 잘려서 그냥 요 화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설명드리기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HTS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이 트레이딩 거래하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설정하실 때 그냥 아무거나 막 하시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또 복잡하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더 헷갈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뭐랄까 그 하시고자 하는 분석이나 매매를 오히려 막을 수 있어요. 또 헷갈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 매매법, 제가 하는 거,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좀 더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HTS 설정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소화시킨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가 이제 좀 되셨으면 해서 네,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던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 매매법에 맞아야 돼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하는지 거기 맞게끔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 데이 트레이더도 있을 거고 스윙도 있을 거고 초단타 하시는 분, 장기 투자하시는 분, 또 기업 가치로 하시는 분, 뭐 어떤 분은 테마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래서 본인의 매매법에 맞는 그 HTS 설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화면이 뭔가 가득 이렇게 막 차 있으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막 복잡해갖고 뭐가 많잖아요. 많으면은 진짜 눈에 안 들어와요. 막 이렇게 뭐 여기다 막 그 안 됐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막 네? 계속 이렇게 막 화면에 있으면은 뭐가 이렇게 많은 이런 애들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눈에 안 들어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기 편하게.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그러죠. 네, 너무 많은 정보는 또 오히려 본인을 그 방해를 하니까 최소화하면서 다루기 쉽다는 게 최소화 시키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매매 스타일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정보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법이라는데 사실 제가 쓰는 매매법이거든요. 시나리오 매매법.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고 그게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시장의 방향, 종목의 투심, 수급의 흐름, 투심과 흐름을 전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방향도 이제 박스권, 지지, 저항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선에 대해서는 이탈을 해야 되겠다, 어떤 선에 대해서는 버텨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시나리오를 정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갔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의 투심, 강세장인지 조정장, 약세장, 종목의 투심, 과매도인지 아니면 과매수 상태인지, 그러니까 매도가 너무 과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고, 과매수는 매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 조정인지 또는 매수가 많은지 매도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도 보는데, 그 장에서의 그 종목에서의
매수 주체, 기관이 뭐 매수 주체인지, 기관이 매수 주체일 경우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금융투자인지 투신인지 뭐 연기금인지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의도를 봅니다. 현재 조정을 주려는 건지 강하게 슈팅, 그러니까 올리려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건지. 주포가 떠나면요 종목은 차갑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포가 이제 매수를 더 시작하면 그러면은 더 종목은 탄력을 받습니다. 이런 거 보는 거죠. 네, 주가의 방향성, 이 주가가 지금 상승 기조에 있는지 하락 쪽에 있는지 아니면 조정 국면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종목별로 또 파악을 합니다. 이건 뭐 기술적 분석할 때 제가 영상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세팅하는 걸 이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시장의 전체 흐름, 그 다음에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폭포가 흐르듯이 하나씩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차근히 좀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미래에셋 대우의 카이로스라는 HTS를 씁니다. 키움이든 뭐 어떤 다른 데들, 그 증권사들마다 비슷한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있으실 것 같고, 비슷한 메뉴를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로스 쓰는 이유는 그냥 전에 키움도 쓰고 했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그랬어요. 약간 조금 더 싸게 준다 그래갖고 수수료 때문에 이제 카이로스를 쓰게 됐고요. 그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수수료 이렇게 좀 싸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를 사용하시는 그 카이로스에서는 0251입니다. 코드가 0251 코드 0251 투자자별 매매 현황. 전반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일단 그 코스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어요. 근데 외인은 그래도 오를 거라는 것도 베팅합니다. 선물을 사고 있고 기관은 그냥 계속 누르는 거예요. 선물까지 팔면서.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은 기관이 사실 제일 이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매도 주체예요. 그러면은 이런 조정 장세에서 과연 기관의 그 전략이 뭔가 봐야 되는데, 금융투자,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돈. 그러니까 금융기관 내에서도 증권사면 증권사 내에 그 증권사 자기 돈으로 트레이드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요. 일종의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굴려갖고 그 수익 나는 그 실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실적 이하로 떨어지면은 해고도 되죠. 네, 잘리기도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되게 경쟁이 치열한데, 그래서 자기들 돈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정말 되게 빠르게 하기도 하고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해요. 근데 금융투자가 어쨌든 매수를 했다. 자, 지수 조종세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조종장에서의 바닥까지는 온 것 같다. 그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직접 안 해요. 보통 자산운용사, 외부에 있는 위탁사들이죠. 거기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큰 시그널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제 3100이 깨지면서 어느 정도 자꾸 하방으로 내려오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그 구속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생겼죠. 최근에 지수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많이 견인을 했거든요. 물론 셀트리온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 지수를 가장 올리는데 큰 역할을 큰 역할을 한 종목 중에 하나, 특히 개인 매수세가 이제 몰렸던 그 종목 중에 하나의 삼성전자. 네, 거기에 어쨌든 총수가 삼성그룹 총수가 법정 구속됐다. 그거에 좀 불안감을 좀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딱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외인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코스닥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은 좀 괜찮다 보고, 기관도 뭐 매도는 하지만 어쨌든 금융투자도 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코스닥도 올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투신 같은 경우 최근에 개인도 환매도 많았죠. 그 환매 영향도 있는데 이제 돌아섰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세로 좀 지금 현재 지수의 현재 위치는 더 이상 빼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진정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은 이제 새벽이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장세에서는 기간의 조정 장세에서도 기간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네, 이건 시나리오예요. 분석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지수에 대한 주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HTS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를 써요. 모니터 두 개를 씁니다. 네. 뭐 많이 쓸 땐 4개까지 썼는데 4개까지 쓰고 하니까 거북목도 생기고 좀 열도 많이 나요, 모니터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저도 머리가 아파서 저 자체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한 메뉴들 중에 최소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좀 약간 다이어트를 시켜서 듀얼로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HTS마다 있어요. 독립 실행. 네, 독립 실행이 뭐냐면 얘를 누르면 하나의 창이 돼서 요 전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독립 실행을 껐어요. 지금 다시 껐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저기 여기 걸려서 뭐 밀어내서 없어질 수 있는데 이거 밖으로 안 나가요. 근데 지금 현재 저도 듀얼 모니터 상태인데 독립 실행을 하잖아요. 다른 모니터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사라졌죠. 제가 쓰고 있는 다른 모니터로 옮겨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HTS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듀얼 모니터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듀얼 모니터로 옮기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제가 이쪽이 왼쪽,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모니터가 있는데 글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상황을 계속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 이게 상승장인지 조정장인지 또는 하락장인지 어떤 식으로 지수가 흘러갈 건지 이제 보고 나면은 업종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0257인데요. 네, 살짝.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0257인데, 이 0257, 그러니까 제가 왜 숫자로 얘기하죠? 네, 투자자 업종에 대한 현황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어떤 식인지. 자, 보시면 화학, 예를 들어 화학 업종이다. 그러면 화학에 대해서는 개인 순매수, 외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특히 연기금이 팔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투신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거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반등이 가능한.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추적을 해야 돼요. 네, 뭐 대형주, 네, 코스피가 지금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투시는 그동안 환매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환매가 조금 끝나가나 봐요. 어느 정도는 조금 순매수로 돌아가고 있고, 코스피입니다. 여기는 코스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근데 금융투자는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있지 않나, 조정장세에서 바닥권에 있지 않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전자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지금 며칠 조정장세가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들. 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조정이 좀 된 것 같고, 여기도 어느 정도 약간의 반동을 줘도 되겠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의약품 쪽은 여전히 지금 금융투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조정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 유통업도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업종은 어떤 상태냐 이걸 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 실행을 해서 오른쪽 메뉴에 갖다 놔요. 네, 갖다 놓는데, 자, 일단 오른쪽 메뉴에 갖다 놓고 여기다 좀 모아 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업종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당일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또 봐야겠죠. 종목별로 어떤 상황인지 보는데, 그날 이제 종목에 대한 주요 거래원들, 이걸 보는 게 카이로스에서는 공유공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오른쪽 갖다 치고 내려놓을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메뉴로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이제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사용을 하는데, 그날 이제 누가 어느 쪽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는 어느 쪽이 많이 하는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시고 좀 시간이 필요하신데, 창구를 보다 보면 여기는 기관 중심, 여기는 외인 중심, 여긴 개인 중심,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참고로 뭐 키움이나 이제 미래에셋 이런 데는 또 개인 매수가 많거든요. 네, 개인 매매가 많아요. 이런데 왜냐면
그냥 쉽게 수수료가 비싼 데는 이제 기타 법인이던 아니면은 기관이던 또 사모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수수료가 싼 저렴한 데는 개인이 많이 써요. 수수료가 싸니까요. 저도 수수료 싼 거 쓰거든요. 삼성증권도 이제 뭐 이벤트 하는 데죠. 한마디로 딱 보시고 수수료 다 비교해 보시고 저렴하다, 아주 싸다 그러면은 개인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에 대해서도 이제 매수, 매도, 순매수 이런 거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 기관은 사실 잘 안 봐요. 저는 이제 기관도 여기 각각 있는데 이건 잘 안 보고, 외국계가 있으면 외국계 전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순매수가, 결국 순매수라는 거는 매수에서 매도를 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매수면 이게 빨간색이면은 더 많이 산 거고 23,000 이거에서 이거 뺀 거예요. 네, 근데 파란색이면 매도가 더 많은 겁니다. 여기서 이거 뺀 거예요. 그쵸? 매도 훨씬 많이 했네요. 그냥 이럴 때. 자, 그럼 외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뭐 여기에 뭐 UBS 이런 이제 특정 이제 외인 채널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그 종목에 어떤 거래창에 UBS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얘를 딱 보면서 얘가 최근 추세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많이 하는 건지 이런 거 이제 보는 겁니다. 계속 매도 추세인데 살짝 사는 거면은 간보기만 하는 거고, 계속 매도 추세 조금씩 매도하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매수로 임해야겠다, 그러니까 태도를 그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이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한 건데, 아까 요 당일 주의로 그 거래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 날짜마다 그 18일이죠. 오늘 거래원에서 이 보시면 순매도를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이 팔았는지 이날로 볼게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누가 많이 팔았는지 이걸 보면서 어디가 움직이는구나. 종금이 움직이네. 증권사 뭐 이런데 뭐 NH 투자증권 뭐 이런데 움직이네. 자, 순매수는 여기서 뭐 이런 거. 또 뭐 외국계가 들어왔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봐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현재 그 종목에 대한 현황을 보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래원들에서 또 분석하는 그거 중에 하나가 거래원 입체 분석을 또 하나 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분석하는 영상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이제 좀 많이 빼놨는데 이제 분석하는 영상에서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날 실질적으로 이날 이제 매도하는 탑 5 매도 상위 5 매수 상위 5 이걸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뭐 오늘 매도를 많이 했는데 SG증권 매도 많이 했죠, 그쵸? 그럼 얘네가 오늘만 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최근 한동안은 매수를 했었어요, 그쵸? 한동안은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그 전에는 또 매도를 많이 했네요. 이것도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매수를 순매수 많이 했네요. 뭐 11월 달부터. 네. 자,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뭐 날짜만 아니라 당일도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영향을 줬나, 동시효과 때 어떻게 했나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오늘 줄구장창 팔았구나. 끝까지 더 많이 팔았네.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양을 늘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다가 하면은 이제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매도가 많았다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네, 여기 보면 매수를 하다가 팔았다가 다시 매수했다 이러죠. 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시 3시 반이면은 동시효과죠. 동시효과 때 얘 팔았네, 그쵸? 여기 팔았고 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동시효과 때 여기도 팔았죠. 살짝 사고 여긴 팔았죠. 여기도 뭐 더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시효과 때 좀 많이 좀 팔았네, 그쵸?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래에셋 대우 창구만 좀 많이 샀네요. 자,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상황, 오늘 거래원들이 지금 이제 끝난 상태라 이렇지만 이제 장중에도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장중에도 시간대별로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주포 매수를 주로 하고 있던 데가 갑자기 매수량을 줄이면서 매도로 서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가의 그 상승을 견인했던 데가 매수량이 줄어들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날 내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 힘이 빠질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중을 줄일 수 있죠. 매도를 하면서. 반대로 매도 주체, 매도를 많이 퍼부어댔던 애가 그날 예를 들어 SC증권 얘는 그냥 끝까지인데 얘가 막 눌렀어요. 주로 얘가 막 얘는 없나? 둘이 눌렀어요. 좋은 얘가 없네요. 얘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좋은 얘가 없네. 얘 요런 거 있죠. 에너지 투자. 처음에 막 눌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매수 주체.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눌렀는데 요런 애들도 이게 없고 얘가 혼자 그랬다 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올리네.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그날에도 이제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다 분석을 해갖고 이제 보는데 제일 큰 거는 차트죠. 차트. 네, 차트를 알아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그림이죠. 그림 또 잘하니까. 자,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가 쓰는 차트는 0560을 씁니다. 타이핑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0560. 네, 좀 늦게 뜨네요. 늦게. 제가 좀 아까까지만 해도 그 제우스 종목 분석을 하고 있어갖고 제우스가 뜬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종목은 보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식 차트인데 조금만 크게 할게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여기에서 좀 다른 것도 썼는데 원래 제가 이제 이걸 추가를 하는데 들어와 있네요. 심리도도 들어와 있고 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거래량이랑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있어요. 위에 두 개. 네, 두 개는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거니까 지우죠. 이렇게 두 개. 네, 보통 이렇게 두 개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들 요거 다 색깔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보시기 편한 색깔로 이걸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선 60선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서로 이게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한테 보기 편한 걸로 바꾸는 겁니다. 뭐 정답 없어요. 보스 색깔로 하라는 거.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오일선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오일선은 뭐 빨간색으로 해서 좀 눈에 보이게 하겠다. 전반적으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난 좀 더 또렷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주황색이잖아요. 그쵸? 20선 주황색이 아니라 이게 오렌지인가? 제가 색깔이 요게 주황색이죠. 네, 거기서 요 두께를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달라졌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원하신 대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 분석하던 게 있어갖고 또 이게 또 막 뜨네요. 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종목 분석하던 게 여기서 같이 불러와져갖고 다 뜨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조정하시면 돼요.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차트가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 거래량 부분 여기에는 약간 좀 내용을 추가를 해요. 그래서 우클릭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이 상태에서 이 지금 거래량인데 오른쪽 보면 지표 겹치기라는 게 있어요. 네, 추가 말고 겹치기.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지표를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지표 쪽을 좀 많이 추가를 해요. 한눈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공매도가 많잖아요. 기관들이요. 그래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지금 변하고 있는지, 공매도 대금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색깔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여기다가 이제 뭘 넣냐면은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에 대해서 수급을 좀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 여기 보면은 개인. 자, 여기서 만약에 하나씩 우클릭해서 하기 힘드시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 이런 데도 보시면은 투자자 지표 여기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우실 수도 있겠네요. 개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누적만 봐요. 개인 누적.
잠깐 이렇게 하면은 지표가 겹쳐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제 원래 계속 쓰다 보니까 또 오래돼서 지표 겹치기는 그냥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누적 순매수, 네, 이렇게 누적 순매수, 그 다음에 기간, 네, 외인 이렇게 놓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뭐 조잡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개인 같은 경우는 뭐 파란색으로 보였다 그러면은 그냥 파란색으로 바뀌죠. 다른 거랑 색깔이 너무 비슷하네요. 색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눈에 보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간은 되게 얄밉게 보니까 회색으로, 그쵸? 그리고 외국인은 얘들이 들어오면은 뭔가 뻘겋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에다가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깜짝이야.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표를 저는 이제 이런 수급, 네, 공매도 현황이나 이런 수급들 어떻게 여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외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이렇게 하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기간 순매수가 그래도 아주 어느 정도 또 있는 편이네요. 요걸 하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개인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제 그 개인들의 뭐 다른 거 신용잔고나 이런 것도 보고 싶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금, 네, 뭐 어쨌든 넣으시면 됩니다. 저기 왜 저렇게 나왔을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 따로 이제 놓기도 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이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심리도 이제 아까 이거를 좀 줄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 이제 차트를 다 했고요. 자, 여기 보면 또 여러 개 또 있잖아요. 심리 뭐 그 지표에 보면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기술적인 거. 근데 추세 지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안 건드리셔도 이제 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면 시장 강도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게 심리도예요. 심리도. 네, 과매도, 과매수. 네,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투자자 지표가 또 여기도 있죠. 네, 아까 전에 보셨던 거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종목별 신용 잔고를 또 이렇게 놓습니다. 밑에다가.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 굵기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해서 같이 이런 것도 이제 봅니다. 저는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거 제가 또 뜨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아직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하는데 이거 역시 저는 약간 오른쪽 화면에다 놓습니다.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얘도 독립 실행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놔요. 네, 그런 형태로 좀 하고 있고, 자, 차트까지 이제 다 봤잖아요. 그럼 이제 주문을 해야겠죠. 주문. 네. 그래서 주문은 자, 주문은 저는 0602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잠시 계좌가 딱 보여갖고 살짝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잔고, 현재 이제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좌가 여러 개거든요. 그중에 이건 빈 계좌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네, 그 평가 금액, 평가 손익, 뭐 수익률이 다 나와요. 현재 보유 중인 종목까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잔고 미체결은 뭐냐면 이제 장중에 주문을 내셨으면 주문에 대해서 미체결, 네, 여기서 이제 정정도 하실 수 있고 취소도 하실 수 있어요. 체결된 게 있으면 체결 내역 이런 거, 잔고와 미체결 같이 보는 겁니다. 현재 내 잔고가 얼마만큼 있고, 뭐 주문을 뭐 매도 주문이든 매수든 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네, 그럼 남아있는 예수금이 얼마고,
네, 이런 걸 다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지, 당일이나 이제 기간별 해갖고 내가 그날 수익률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뭐 이런 거, 뭐 거래원은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매수, 매도 이렇게 다 나와요. 매수, 매도 다 나와서 매수하실 때는 매수해서 딱 눌러갖고 여기다 어떻게 가격을 이렇게 누르시던가 아니면은 뭐 채율가 뭐 비밀번호가 이러네요. 어쨌든 네,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수량 넣으시고 이렇게 매수하실 수 있어요. 매도는 이제 보유 주식이 나올 텐데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매도량 가격 정해서 하시면 되고, 정정은 지금 이제 체결이 안 된 것들 이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이제 보시면서 하기 딱 좋은 거고요. 매수하실 때는 이제 이런 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매수 주문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그걸 뭐 다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에다 따로 크게 이제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 현금 주문 가능, 미수 불포함을 꼭 하세요. 이거 하시면은 네, 미수가 포함돼요. 이것까지 하면 최대 신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매수했는데 미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수 불포함, 네, 현금으로만 사는 거 요게 되어 있는지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그 HTS 기반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 기반으로 해서 좀 어려우시고 복잡할 만한 거는 빼고 최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좋으실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오른쪽에 아까 전에 뭐 업종이나 전체 지수 상황, 업종, 그리고 차트가 오른쪽에 가 있죠. 그 왼쪽에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시세를 보면서 내 종목을 정했으면 그냥 이제 시세를 보면서 오늘 일단은 뭐 지수나 업종이 이러네, 뭐 괜찮네, 오늘 뭐 매매해도 괜찮겠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시면 이제 종목에 집중하셔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다가 딱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뭐지, 지수가 갑자기 빠지네, 나도 조심해야겠네, 딱 보시고 이런 것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좀 깨질라 그러나, 지지하나, 이런 거 이제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하는 그 창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본인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계속 이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쉽고 좋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모니터가 듀얼이 아니라 한 대밖에 없으시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업종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시고, 시장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시고요. 정 안 되시면 그러면은 이 거래원 입체 분석, 당일 주요 거래원, 그 다음에 차트, 네, 요 세 개만, 네 개죠. 여기까지 차트까지 있다 그러면 네 개, 네, 그 네 개만 같이 이렇게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이 이제 하나인 경우에는 뭐 시장, 그 다음에 업종 이런 것까지 다 넣으면 복잡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는 일단은 뭐 시장 상황까지는 보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종목에 집중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차트 정도까지만, 네, 요거까지만 이렇게 놓고 차트도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서 요걸 주로 보시면서 주문만 내시면 되니까 주문 이렇게 내시고 다시 클릭하시면 차트가 보이죠. 그래서 차트 당일 입체 거래 분석. 근데 이것도 만약에 복잡하다 그러시면 저것도 이제 지우시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제일 좋은 거는 주식은 이제 자, 이렇게 요거는 지웠다 칠게요. 이렇게 지우시고 차트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시계도 잠깐 이렇게 빼놓게요. 가장 이제 차트가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차트 안에서도 이렇게 줄이실 수 있거든요. 각각의 내용들 좀 이렇게 줄이시고 현황만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만약에 공매도나 이런 것들 너무 눈에 안 들어오시면 없으셔도 돼요. 저는 보는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차트 흐름, 이런 거 보시면서 지지라인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여기서 현황 보시고 여기서 주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개예요. 세 개. 네, 여기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업종이나 이런 거 이제 가끔 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을 내렸다가 이제 올렸다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최소 이제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 그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보니까 이런 기술 지표들은요, 쓰지 마세요. 복잡해서요. 되게 복잡하고 본인 스스로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HTS는 본인한테 자기 매매법에 맞게 가장 쉽고 편리하게 해야 돼요. 한눈에 들어오게. 네, 한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내가 쓰기 편하게. 네, 그게 중요하니까 기술 쪽은 가장 가급 좀 보지 마시고요. 추세 쪽. 그 다음에 본인이 여기서 보시면서 내 매매법에 필요한 부분 그것만 추가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이제 좋은 매매 하시고 좋은 결과가 항상 있으시길 좀 응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